독서 모임을 15년 동안 한 사람이 말하는 독서 모임의 장점, 그리고 어려운 점, 그리고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참여했던 지금 독서 모임들 중에서 또 온라인 독서 모임도 있어요. 직접 만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엄마들은 사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잖아요. 작가님이 만드신 독서 모임이었고 이번에는 여성에 대한 여성주의라든지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책들을 주로 읽는 그런 공부 모임, 독서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한 책을 분량을 나눠서 일주일마다 읽어야 하는 분량이 있고요. 매주 블로그에 그 독후감을 후기를 썼어야 됐어요. 굉장히 빡세게 운영이 됐고 뭐 후기를 늦게 올린다든지 그게 이렇게 누적이 되면은 방출이 돼야 되는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토론에 참여를 해야 되고 후기를 꼭 올려야 되고 그 토론은 이제 줌으로 이루어졌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계속 매주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운영이 됐던 모임이었는데 그분들과도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서로 이제 책 쓰고 이럴 때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게 감사한 인연이 되었어요. 그리고 참가비가 따로 있는 모임도 있었어요. 어떤 강사님이 진행하시는 질문 독서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책을 읽고 그 강사님이 보내주는 워크시트에다가 작성을 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마지막에 끝나고 이제 후기 나눔하는 그런 모임도 있는 꽤 몇만 원의 그런 참여비를 내고 참여를 하는 그런 모임도 여러 차례 참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무료 독서 모임과 유료 독서 모임을 골고루 경험을 해봤을 때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유료 독서 모임은 내가 돈까지 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아요. 사실상 무료 독서 모임을 하다 보면은 이번 주 바빠서 못 읽었어요. 이번 달에 너무 바빠서 못 읽어서 안 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료 독서 모임은 자기가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이걸 하겠다고 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독서 모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분들이 모이시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참여율도 높아서 저도 덩달아서 열심히 읽고 쓰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료 모임으로 가볍게 시작을 하셨다가 유료 독서 모임으로 발전을 해서 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독서 모임에 참여했던 이야기들은 좀 해봤는데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도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이제 육아서를 읽고 싶어서 육아서를 함께 읽는 독서 모임을 엄마들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그거는 되게 소소하게 그냥 동네 도서관에 모여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진행을 했어요. 안 읽고 와도 뭐 페널티 없고 그냥 얼굴 보면 좋은 거지 하면서 또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야기 나눌 수 있잖아요 하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가볍게 했었는데 여러 모임을 하고 나서 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북클럽을 한번 운영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울림 북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독서 모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어떤 책을 읽었냐면요. 장애 관련 도서를 일단 읽었어요. 제가 둘째가 장애가 있어서 장애 관련 도서들을 몇 년 동안 계속 사모으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선뜻 손이 가지가 않아요. 제가 장애 가족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긴 읽어야겠는데 혼자 읽긴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 장애 관련 도서를 읽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SNS에 이제 모집 글을 올렸고요. 그래서 온라인 독서 모임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함께 몇 개월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 책 선정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었고요. 원하는 책에 대해서,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런 좀 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점은 일단 이 주제가 되게 베스트셀러라든지 재미있는 소설책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책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보니 장애라는 주제의 특성 때문에 모집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여성의 건강과 여성의 지혜에 관한 책을 함께 또 몇 달 동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두꺼운 벽돌책이다 보니 혼자서 선뜻 손이 안 가서 함께 읽으니까 이제 정해진 분량을 따라가면서 후기도 계속 적다 보니까
벽돌책을 한 권을 끝내게 되어서 굉장히 성취감도 있었고, 근데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지방에 계신 분들, 되게 멀리 계신 분들도 줌으로 편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또 저희 세상이 확장되는,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북클럽은 앞으로도 또 계속 운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블로그나 SNS에, 그리고 앞으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림북클럽 모집 공지를 또 할 테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구독 눌러두셨다가 함께 책 읽는 모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5년 동안이나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온앤오프가 있긴 했지만 꾸준히 독서 모임을 해왔는데요. 참여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그러면서 느낀 점은, 책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돼서 지금은 또 작가라는 타이틀도 가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이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내 일상에 책을 초대를 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좀 힘들다, 그런 분들께 독서 모임이 아주 좋은 그런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거나 운영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 꼭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가지고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시거나 한번 서치해서 참여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